사실 이제 저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그렇게 좀 불편하긴 해요. 대학 입학 시험, 수능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수능 평가 기관이죠. 뭐 교육 평가 기관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평가 기관에서 취하는 기본적인 접근 방법이 뭐냐면요. 학생들은 최선을 다해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서 대학을 갔고 저도 저기 제가 수능 시험을 제일 먼저 봤던 학번이에요. 제가 구사학번인데 저희 때 처음으로 수능 시험이 도입이 돼서 저도 수능을 처음 보고 이제 대학을 들어간 세대거든요. 근데 이제 평가 기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기본적인 시각은 뭐냐면 학생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테스트를 봅니다. 그럼 시험 성적이 쭉 나오잖아요. 그걸 마치 하나의 분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학생들, 못하는 학생들은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이 분포에 의하면.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래서 시험 성적의 결과를 항상 이렇게 분포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요. 물론 어떤 시험은 비교적 어렵고 어떤 해의 수능 시험은 비교적 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을 다 상대평가화해서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접근법이 사실 불편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능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수학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수학 능력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을 이렇게 분포의 커브에 끼워 맞춰서 각자 어느 정도의 능력이 되는지를 이제 판단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러한 내용들을 저는 고등학생들이 예, 뭐 많이들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에 들어와서도 사실 여러분 강의를 들을 때 지금은 우리가 상대평가를 하지 않지만 이번 학기는 예외적으로 다 상대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학과 과목의 성적을 이렇게 커브에 맞추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A, 그 다음은 B, 그 다음은 C, 뭐 이런 식으로 학점을 주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면 50명의 학생들의 성적은 마치 어떤 하나의 분포로부터 뽑혀 나온 거예요. 이런 분포에서 제가 50개를 뽑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제가 평균을 관찰할 수 있겠죠. 자, 이 평균이 반드시 이 분포의 평균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이 중에서 제가 50개를 뽑아가지고 평균값을 계산한 거기 때문에 자, 이 분포는 과연 어떤 분포냐면요. 아마도 제가 인적 자원 관리라고 하는 과목을 강의를 하면 이 강의를 수강하는 과거에 수강했던 학생들과 앞으로 미래에 수강할 학생들의 성적의 분포가 될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자, 이 평균 실제로 50명의 평균 시험 성적과 원래 이 파퓰레이션이라고 하는 모집단의 평균값하고는 다르겠죠. 왜냐하면 이 중에서 50개만 뽑아서 제가 평균을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평균값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분산을 계산을 할 때 우리가 분산을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여기에서 분산은 첫 번째 사람의 시험 성적을 x1이라고 해보죠. 그 다음에 평균을 x바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x1에서 x바를 빼고요. 그 다음에 이것의 제곱을 취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의 성적에서 두 번째 평균 성적이죠. x바를 빼고 또 제곱을 하고요. 자, 이렇게 50명의 성적에서 평균을 빼고 제곱을 해요. 스퀘어 텀을 다 구한 다음에 이렇게 이 정도는 다 아시죠? 다 더해요. 그리고 나서 보통 뭐 n-1로 나누어 줍니다. 이 전체를 n-1로 나누어서 우리가 분산을 계산을 해요. 자, 다시 이제 우리가 페이의 분산으로 돌아가서 자, 만일 제가 시험 문제의 만점을 이게 100점짜리 시험 문제였었습니다. 예컨대 만점이 100점이에요. 그럼 뭐 X바가 뭐 70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최고 점수를 받은 어떤 학생의 점수가 100점이면 이 학생이 만점인 경우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제가 시험 문제의 스케일을 100점 만점이었던 시험 문제를 200점 만점으로 바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200점 만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학생 물론 이제 가장 잘한 학생의 점수는 이제 200점이 될 것이고요. 자, 만약에 시험 성적 결과가 대체로 비슷하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100점 받은 학생이
200점 만점의 시험 문제에서도 뭐 200점 만점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의 평균 점수가 X 바였는데 총점이 100점일 때 X 바였으니까요. 총점이 200점이 되면 X 바도 뭐 2배가 된다라고 우리가 단순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대체로 학생들의 점수는 2배가 된 거죠. 총점이 200점이 됐고 학생들의 점수도 대체로 다 2배가 되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거의 예외 없이. 자, 그런 상황에 분산을 계산하라라고 한다면 첫 번째 학생의 점수도 2배가 됐고요. 평균 점수가 2배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생의 점수도 2배가 됐어요. 만점이 100점 만점에서 200점 만점이 됐고 이 학생은 대체로 100점 만점일 때의 시험 점수와 결과가 비슷하다고 한번 해보죠. 그럼 이제 평균 점수도 2배가 된 거고요. 자, 이런 방식으로 다 2를 곱해주면 되겠죠. 만점이 100점 만점에서 200점 만점으로 2배가 됐으니까요. 학생들의 점수도 2배가 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분산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잘 보시면 제곱텀 안에 있는 2가 밖으로 나올 수 있어요.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제곱을 달고 나오겠죠. 2의 제곱으로. 그 다음에 여기도 2x 2-2x 반이니까요. 2가 제곱해서 이렇게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2가 제곱을 달고 앞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분산을 계산할 때 어떤 결과를 얻게 되냐면요. 자, 분산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 2의 제곱이 앞으로 다 나오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n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변수가 2배가 된다면 그 랜덤 변수에 2를 곱해준다면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분산을 계산할 때 제곱이 되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분산에 그 어떤 랜덤 변수에 제가 2배를 해주면 분산은 어떻게 되냐면 4배가 되는 거죠. 2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여기에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어떤 랜덤 변수에 이게 바로 시험 점수라고 할 수 있겠죠. 인적자원관리 수강생들의 학생들의 시험 성적이 엡실론이고요. 그것의 분산을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험 점수의 스케일이 달라졌어요. 만점이 100점이었었는데 이제 예를 들면 200점으로 제가 스케일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다 b를 곱해준 거예요. 2를 곱했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분산을 계산할 때 어떻게 우리가 하면 된다고 했냐면 b의 제곱을 달아서 이렇게 밖으로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한 계산이 바로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b 곱하기 어떤 랜덤 변수의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b 제곱 곱하기 바로 그 랜덤 변수의 분산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뭐냐면 이 log 컴포넌트라고 하는 엡실론의 분산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평균 값도 알고 있고 분산도 우리가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평균은 제로였고요.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다. 이거 이제 시그마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대문자가 이거죠, 그렇죠? 시그마의 대문자가 이거고 소문자가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서메이션 할 때 쓰는 표현 기호죠. 서메이션이 이제 s로 시작하잖아요. sum s니까. 그래서 그리스의 s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시그마입니다. 그래서 페이의 분산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어요. 바로 b제곱, 인센티브의 강도를 보여주는 b제곱 곱하기 페이의 log 컴포넌트의 분산 시그마 제곱.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 슬라이드에서 봤던 내용과 지금 보고 있는 분산의 결과를 합쳐서 에이전트의 효용함수를 다시 쓸 수 있어요. 자, 한번 보시죠. 에이전트의 효용함수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여기에서 R은 페이 분산에 대해서 페이의 분산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어떤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R이 크다면 페이의 분산을 되게 싫어하는 거고요. R이 작은 값을 갖는다면 이제 페이의 분산을 그래도 좀 덜 싫어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R의 값이 바로 에이전트의 위험 깊이 성향을 보여주는 하나의 파라미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험 깊이 정도를 보여주는 파라미터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겠습니다.